저는 평생을 이곳 광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동구하고 북구의 경계선에서 학교도 다니고 살아왔는데요. 언젠가부터 우리 광주 도시의 흔적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좀 답답함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광주경실련에서 2016년도에 현재 시장을 하고 있죠. 김승수 전주시장을 초대를 해서 강연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은 완전히 전주 토박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제가 굉장히 지금도 5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항상 있었어요. 도시는 기억의 흔적이다. 그 말이 너무 그때 들을 때 이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왜 이분이 도시는 기억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쭉 강의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쉽게 표현하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쭉 준비를 했던 겁니다. 본인이 전주시장이 되면 전주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는 준비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현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제가 2년 전에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되면서 저희 사무실이 계림 5거리가 있습니다. 옛 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도심. 날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10분, 15분, 20분 거리에 식당을 매일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골목을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제 SNS에 올려봤거든요. 근데 다른 일상을 올리면 보통 좋아요가 한 150개, 많으면 200개였는데 이 나의 골목 유산 답사기로 해서 한 10회 정도를 올렸는데요. 거의 평균 250회에서 300회 정도의 좋아요가 눌러졌고 그리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배, 서울에 있는 친구, 후배들이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갖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외지에 가 있는 분들도 우리 광주의 흔적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것을 찾고 제가 올린 그 사진을 보고서 광주에 가면은 꼭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에서 우리 과거 도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마을 굉장히 정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양동의 청춘발산마을이 있습니다. 양동의 청춘발산마을은 광주에 계신 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양동의 예전에 보면 달동네죠. 달동네. 광주천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동명동의 도시재생지역. 동명동의 도시재생지역은 현재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이 잘된 곳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졌고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 곳입니다. 많이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제가 가끔가다가 동명동의 도시재생지역을 가다 보면요. 골목에 그냥 한적한 골목에 주택만이 있는데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 저녁에 한 9시, 10시가 되면요. 청년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카페와 아무 다를 바가 없는데도 청년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도시의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문득 이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세희라는 작가가 1975년부터 78년까지 문혜지에 연장한 소설인데요.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난쟁이 일가의 삶을 통해서 화려한 도시의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죠. 70년도 중후반에 쓰여졌던 이 소설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광주라는 도시에서는 이제야 70년도, 80년도에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졌던 그런 어떤 도시 계급화의 형태가 이제서 어떻게 보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재개발되고 있는 곳이 33곳, 동구 14곳, 서구 3곳, 남구 2곳, 북구 10곳, 광산구 4곳, 재건축이 13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총 46곳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광주라고 하는 이 크지 않는 도시에서 얼마나 일순간에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민들이 놀라고 또 우리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걱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의 원주민들이 과연 새 아파트에 얼마나 입주를 했거나 하게 될까요? 언젠가 동구에서 주로 이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원주민들을 상대로 이 좀 조사했던 상황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동구에서만의 일이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도 거의 광주로 비슷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 본인이 재개발되었던 그 지역에 다시 입주하는 비율이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80%의 주민들은 거기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광주에도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4인 가격 기준 했을 때 32평이나 33평 기준 하면 평균 분양가 또 피까지 붙어가지고요, 거의 6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격이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광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광주 전남 연구원이 예측한 것은 11만 호에서 17만 호 사이고요. 광주시가 예측한 건 약 14만 호. 근데 광주시가 예측한 건 14만 호인데 수요는 6만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격차가 크죠. 그리고 전방이나 일신방지 부지, 금호타이어 부지, 군공항 부지 등이 앞으로 개발된다고 가정을 할 때 최대 20만 호까지도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 도시계획의 어떤 조례에 관한 부분들이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광주의 난개발은 갈수록 또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광주에서 10년 이내에 발생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황. 기존에 지금 지구가 형성이 돼서 건설이 됐던 아파트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주창을 했죠. 그래서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바닷모래도 쓰고 해가지고, 원래는 콘크리트 내용 연수가 건물 표준 신축 단가표가 50년인데 사실은 바닷모래를 쓰는 아파트들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40년 가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30년이 넘어가는 광주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아파트들이 과연 재건축이 가능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이 거의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이미 건설이 돼가지고 분양이 됐는데 누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주시의 주택보급률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07%고요. 2030년에는 약 120%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주 비율은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사실은 가장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다음이긴 한데 세종시는 계획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67%로 현재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허술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이 사실은 광주의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랜드마크인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고층이 아니고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 전남도청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쪽도 설계가 된 거죠. 근데 최근에 높이관리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저기 전남대병원 방향이죠. 거기에 계단식으로 설계되는 고층 오피스텔이 이미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왕복 4차선 도를 마주하고 있는 동구 서석동인데요. 지상 12층에서 18층의 고층 오피스텔을 신축을 하는데 추진 현황을 보면 이미 2000년도 6월 11일 날 동구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때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이 있다 보니까 42m 이하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건설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42m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좀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2000년 7월 15일 날 이제 건축주가 그들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이의 신청에 따라서 동구건축위원회가 재심 후에 조건을 변경하는데 건축물 전면부로 높이는 12층 해서 42m입니다. 근데 후면은 18층에서 60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회피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시아문화재단은 옛 전남도청하고 부속 건물 등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화를 했는데 신축 오피스텔이 아시아문화재단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건축물 최대 높이가 이제 42m를 넘어서 60m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밖에 나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전입 빌딩을 나가서 바로 무등산을 볼 때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일부가.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후문부의 건물이 우뚝 솟아 있으면서 무등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건 뭐냐면 도시계획 조례가 이렇게 좀 허술하게 돼 있고 촘촘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회피해 가면서 이런 어떤 건축물을 높게 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우리 광주의 도시의 기억의 흔적들을 앞으로 보존을 해야 돼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아시아문화재단이나 특정 지역의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무등산에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을 회피를 해가려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후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도시의 미래, 우리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시계획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